이 메디치 가문이 올라가고 나서 이제 로마로 르네상스의 중심이 오게 되는데, 사실 1458년부터 1549년까지 약 90년간 9명의 교황이 교체되면서 이 로마의 교황들이 또 이제 미술을 지원하는, 예술을 지원하는 강력한 후원자가 됩니다. 로마 교황청이 워낙 돈이 많잖아요. 그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죠.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, 라파엘로, 미켈란젤로 이 세 명의 르네상스 최고봉 화가들이 다 모두 로마에 있었어요. 그리고 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게 다 교황들이죠. 맨 처음에 이제 그 르네상스의 교황들 뭐 다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고, 아주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만 보면 식스투스 4세 212대 교황인데, 사실 파치가의 음모라는 건 뭐냐면, 파치가가 피렌체에서 메디치 가문을 암살을 합니다. 그랬던 이제 피렌체 가문과 가장 경쟁을 했던 쌍두마차라고 그럴 수 있는 그 가문이 파치가인데, 역을 뒤에서 이제 조종한 사람인데,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메디치 가문을 굉장히 미워했죠. 그런데 이 시스티나 성당을, 예배당을 르네상스 회화의 전당으로 만든 사람입니다. 내가 이 시스티나 성당을 갔을 때 거기 천지창조하고 다 있잖아요. 그 가면 항상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.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 몰려 있죠.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보티첼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시스티나 예배당을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, 그 다음은 율리우스 교황 때 이제 천지창조를 그리고, 3단계는 이제 파울로스 교황 때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의 심판을 그리게 됩니다. 아무튼 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었고, 또 이제 유명한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교황 그러면은 알렉산드로 6세입니다. 이 알렉산드로 6세는 역대 교황 중에 가장 악명이 높은 교황이에요. 스페인 사람인데, 사실 이태리 사람들이 대부분 교황을 했었는데 스페인 출신 교황이에요. 그러면서 이 사람의 아들이 체사레 보르자인데, 체사레 보르자가 바로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의 모델 인물이에요. 체사레 보르자는 이 알렉산더 6세의 아들인데, 우리가 이제 교황이 무슨 아들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들이 없어요. 실질적으로는 다 첩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아들도 있고 자식도 있고, 그 교황의 아들과 첩을 공주라고 부르고 왕자라고 불렀어요. 실질적으로 로마시의 전체 그 사령관을 하고, 그 로마 교황청 직영지의 총 사령관도 하고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좀 웃기는 거죠. 어떻게 신부나 수녀들은 독신으로 평생 예수님과 결혼했다 그러고 성적인 정결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. 근데 얼마나 타락했냐면 아주 공공연하게는 아들이 아니라 양자라 그래요. 근데 실제 아들이에요. 그리고 이 보르지아의 부인은 매춘부예요. 지난번에 고급 매춘부 있다 그랬죠. 그래서 성산업이 아주 공식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교황청 앞에 있는 이 매운굴이죠, 매운굴. 이걸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던 매춘부 출신이에요. 그런 사람을 이제 부인으로 이제 뒀었고, 나중에 자기가 교황이 되고 나서는 또 다른 여자를 또 소실로 삼아서 같이 살아요, 교황청에.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지금 생각해서 참 타락의 극치였죠. 이 타락상을 잘 보려면 보르지아라고 하는 이 체사레 보르지아와 이 알렉산드로 6세가 원래 이제 원래 원명이 보르지아예요. 로드리고 보르지아. 그 아들이 체사레 보르지아인데, 이 보르지아라는 영화가 있어요. 미국 드라마죠. 미드. 근데 미국 쇼타임에서 만든 미드가 이제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이거가 쇼타임에서 만든 건데,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드라마는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가 합작해서 만든 보르지아 드라마예요. 이 둘 다 대작들입니다. 근데 쇼타임 미국에서 만든 게 조금 더 화려해요. 굉장히 야하고, 성적으로 되게 야하고, 프랑스나 독일에서 만든 건 조금 더 역사성이 가까워요. 현실적이에요. 근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. 근데 뭐 하여간 역사에 아주 관심 있는 매니아들은 한번 볼만하고, 나는 이제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걸 다 봤는데, 아무튼 이 알렉산드로 6세 이 시대의 르네상스 시대의 교황들의 모습을 보려면 저 드라마 한번 보면
적나라하게 그 르네상스 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. 물론 그 이 드라마에서는 이 르네상스 때 거장들을 불러다가 그림 그리게 하고 이런 건 별로 안 나와요. 전부 정치적인, 군사적인 전략들 이런 거가 중심이 돼서 나오죠. 아무튼 그 보르지아, 이 보르지아의 아들 체사레 보르지아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. 체사레 보르지아. 이건 아버지 로드리고 보르지아고, 체사레 보르지아가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이상적인 인물이었죠. 결국 아버지가 죽고 나서 다 몰락하고 맙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율리우스 2세, 줄리오라고 부르는 율리우스 2세. 이 사람이 미켈란젤로한테 천지창조를 그리게 했죠.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지창조, 그 시스티나 성당 그 천장에 가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. 여기 들어가 보면 뭐 크지도 않아요. 한 이 강의실만 할까? 이 강의실부터 조금 길겠네. 이 천장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누워서 보는 사람, 뭐 고개 아파서 이렇게 못 봐요, 오랫동안.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누워서 보는 사람도 많고. 그런데 이제 정말 가서 막상 보면 정말 대지하게 막 뛰어내려올 것 같아요. 얼마나 입체감이 있는지. 최근에는 이걸 이제 다시 이렇게 색채를 보완하고 해서 정말 선명한, 내가 갔을 때 굉장히 선명하더라고. 그래서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명작이다 알 수 있고요. 원래 이제 처음에 그릴 때는 다 벌거벗은 나체의 모습이었어요. 왜냐면 인간의 육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묘사하는 게 르네상스 화가들의 이제 특징이에요. 근데 교황이 나중에 이제 딱 보니까 전부 그냥 음란물 같이 다 벌게 벗고 성기가 그냥 다 노출돼 있으니까 난리가 났어요. 그래가지고 저거 다 가려라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천조각으로 이제 다 이제 성기 부분은 가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죠. 그 다음에 이제 레오 10세. 이 레오 10세 역시 이제 악명 높은 사람인데, 보르지아 시대에 이제 추기경 중에 한 사람이었고, 아까 얘기했던 알렉산드로 6세 보르지아가 임명한 메디치 가문의 젊은이였는데, 나중에 이제 메디치 가문의 후광을 등에 업고 교황이 되죠.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로마에 숨겨져 있는 로마 시대의 그 작품들을 이제 발굴을 하고,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만들었던 조각품들 같은 게 막 팽개쳐져 있고 땅에 파묻혀져 있고 이런 걸 다 발굴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이제 침략을 하고 있는데,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 끊임없이 이태리 반도 남쪽에 대한 그 나폴리 공국이죠. 나폴리 왕국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 전쟁을 싸웠는데, 그래서 수시로 프랑스의 침입도 받고, 스페인의 침입도 받아요. 그래서 이제 그때 프랑스와 1세하고 전쟁을 하고, 뭐 그랬었는데, 근데 로마는 이제 이태리 반도에 있다 보니까 가운데서 중개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. 그래가지고 강화조약을 내들어갈 때, 일부러 프랑스와 1세가 아주 미술 애호가라는 걸 아니까,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세 명의 거두들을 데리고 나가요. 그래가지고 환심을 사서 이제 화해를 하려고 뭐 그런 교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레오 10세가 유명한 거는 또 이 사람이 그 작품들을 만들고 하는 돈이 많이 드니까 면죄부를 팔아요.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죠.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가 그 면죄부 파는 건 성경에도 없고 말도 안 된다.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다룰 때 우리가 그 얘기 자세하게 하겠지만, 그걸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레오 10세입니다. 그리고 아니 본격적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를 재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 그림 같은 걸 그리더라도 이 아테네 학당,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같은 거 보면 전부 이 그리스 시대 학당이잖아요, 아테네. 그러니까 그 시대를 재현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유명한 아테네 학당 그림을 보면 이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내가 좀 확대한 건데, 이 플라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얼굴을 그려놨고, 옆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미켈란젤로 얼굴이래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이데아를 강조하는 플라톤은 하늘을 향해서 이데아의 천상의 세계를 가리키기 위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늘로 향하고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
이 지상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상을 의미하는 손을 이렇게 지상을 향해서 들고 있어요. 그래서 라파엘로가 그리면서 이 3대 거두 중에 2명을 이 주인공의 얼굴로 묘사를 했어요. 그래서 유명하죠. 그래서 아무튼 이 레오 10세가 뭐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를 아까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이 메디치 은행이 파산해서 자금이 없어지니까 면죄부를 판매해서 이 돈이 면죄부 그 돈통에 딱 들어가면 딸랑 하는 순간 그 돈을 낸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.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얘기지만 이런 주장을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금을 모았고 이것에 대한 반발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. 그 다음에 이제 파울로 3세. 이 사람은 이제 살아있을 때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파르네세인데, 이 파르네세가 바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로드리고, 알렉산드르 6세의 애인이에요. 그러니까 원래 채사레를 낳은 사람은 그 창녀 출신. 근데 창녀라는 게 세상에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교황청에 데려가지 못하고, 그러고 이 파르네세 이 사람을 이제 자기 애인으로 해가지고 교황청에 데려가서 같이 살아요. 그러니까 이제 파르네세가 그 자기 오빠를 추기경으로 임명해달라. 그래가지고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추기경으로 임명을 하죠. 이 여자를 되게 사랑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여동생 덕분에 추기경이 됐다가 나중에 교황의 지위까지 오른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제 헨리 8세가 영국 성공회를 만들게 되죠. 헨리 8세가 결혼 문제로 자기 와이프하고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을 안 해주니까.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 성공회를 만들잖아요. 그리고 로만 캐톨릭하고 단도 쌌죠. 그때 그 이혼을 안 해준 사람이 파울러스예요. 뭐 그런 사람으로 유명하고요. 근데 이 사람이 이 건축을 이제 많이 해가지고 이 베네치아 궁, 그 다음에 요새 현재 프랑스 대사관을 쓰는 파르네세 교황 때 만들어져서 파르네스 교황의 사저, 이런 건물들이 르네상스 대표적인 건축물들인데 이런 것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. 그리고 이제 노년기에 미켈란젤로한테 최후의 심판을 그려달라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심판 이걸 그렸죠. 저 끝에 있는 이제 그림이 최후의 심판 그림입니다. 이거죠. 미켈란젤로가 60세에 최후의 심판을 그려서 천상과 지옥의 모습을 그렸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미켈란젤로한테 카피톨리오 언덕을 재개발해달라. 지난번에 얘기했던 로마라는 도시는 7개의 언덕으로 구성된 도시다. 이런 얘기를 내가 했었죠. 7개의 언덕을 그때 보여줬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언덕이 가운데 있는 카피톨리오 언덕이에요. 마우스 어디 갔나? 이 카피톨리오 언덕이죠. 그래서 이 카피톨리오 언덕에서 개선식도 이루어지고 로마의 이제 핵심 부분이 이 로마 광장 이 앞에 있고, 그래서 이 카피톨리오 언덕에다가 이렇게 기마 동상을 세우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이제 미켈란젤로한테 종합 설계를 부탁을 합니다. 오늘날 관광객들이 가면 가장 많이 찾는가 이런 언덕들에 있는 조각품들이죠. 이게 대부분의 이런 로마 시대 동상들이 다 머리가 잘리고 다 파괴가 됐는데 이 동상만은 살아남았어요. 이게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철학자, 명상록을 쓴 철학자 황제죠.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로마를 국교로 인정한 컨스탄티누스 황제의 조각상인 줄 오해를 하고 이걸 살려놨어요. 기독교 입장에서는 은인이잖아요. 그죠?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조각상이었다. 이게 이제 캐피톨리우스 광장에 세워져 있습니다. 그리고 86세가 된 미켈란젤로한테 디오클레티아누스 욕장, 목욕탕이죠.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워달라 그래요. 사실 이 황제가 가장 AD 96년인가 그때 이 네로 황제보다 더 악랄하게 기독교를 탄압했던 황제예요. 그런데 몇천 년 후에는 1500년인가 후에는 결국 그 장소에 성당이 들어서게 되죠.
그래서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기독교였다. 그렇게 기독교를 탄압한 황제의 욕장에 성당이 들어섰죠.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승리다. 현재는 이제 이태리 국장의 장례식장으로 사용된다는데, 이 성당인데 굉장히 아름다워요. 이게 길가에 그냥 있어요. 난 지나가다가 뭐 성당에 하나 있기를 들어가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. 아주 독특하게 생겼어요. 원형으로 동그랗게 생긴 성당인데,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, 나중에 내가 거기 갔다 와서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목욕탕이었고 그게 성당이 된 건데, 그걸 미켈란젤로가 만든 거더라고요. 사실 나는 구경할 때 그걸 모르고 구경을 했어요. 그런 게 내가 거듭 얘기하는 게, 로마나 이런 데 가려면요,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책을 좀 많이 읽고 가야 돼. 안 그러면 다 똑같은 성당이고 뭐 다 똑같은 돌멩이고 그래. 그런데 그걸 다 공부하고 가면 감격이 새롭죠. 이게 미켈란젤로가 만든 거구나. 이게 역사가 이렇구나. 감격이 다릅니다. 그래서 내가 이런 공부를 좀 하고 유럽 여행 꼭 한번 해라,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